흔히 말하듯 평균적인 결과를 원하면 남들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독특한 결과를 원하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핀란드가 내세운 정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핀란드는 노숙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고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인 하우징 퍼스트를 수립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노숙을 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약물 중독, 직장 상실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노숙 문제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계단형 접근이라 불리는 방식이죠. 우선 거리에서 사는 사람이 알아서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쉼터에 살면서 치료받고 약물을 끊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영구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를 얻게 되어 있죠. 노숙자는 여러 단계를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정한 성과를 보여야 비로소 영구주거라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개인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노력하냐에 따라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죠. 집이 있어도 마약을 끊거나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숙 상태에서 그걸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노숙자는 계단 중간 단계에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거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핀란드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은 주택은 사회복귀의 보상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집이 있으면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노숙자 대부분에게 조건 없이 작은 개별 아파트 형태의 영구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성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자 출발선이었습니다. 이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에게는 마약을 끊을 필요도 치료를 받을 의무도 없었습니다. 설령 재발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퇴거당하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대신에 입주자는 반드시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수입을 갖춰야만 했죠. 사회로 돌아가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윤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